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백준 17472번 다리 만들기 2 되겠습니다. 자,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모든 섬을 다리로 연결하려는군요. 모든 섬. 이 나라는 n by m 크기의 2000배열 격자로 되어 있고 격자 각하는 땅이거나 바다이거나 섬은 연결된 땅이 상하 좌우로 붙어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상하 좌우.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 섬이죠. 아래 그림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색칠되어 있는 칸이 땅이다. 다리는 바다에만 건설할 수 있고 육지에는 안 되는군요. 그리고 다리의 길이는 다리가 격자에서 차지한 칸의 수이다. 길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 그랬을 때는 2가 되겠죠? 2칸. 다리를 연결해서 모든 섬을 연결을 한다. 자, 섬 A에서 다리를 통해 섬 B로 갈 수 있을 때 A와 B는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연결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는 어떤 거가 있죠? 연결. 그래프에서 연결은 정점과 정점. 그래서 이들을 연결하는 걸 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섬과 섬이 연결되는 다리 이렇게 된 거죠. 다리 양 끝은 섬과 인접한 바다 위에 있어야 되고 한 다리의 방향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 다리의 길이는 또 2 이상이어야 된다. 제약사항이 여러 개가 있네요. 다리의 방향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의 방향은 가로, 세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향이 가로인 다리는 다리 양 끝은 가로 방향으로 섬과 인접해야 되고 방향이 세로인 다리는 다리 양 끝이 세로 방향으로 섬과 인접해야 된다. 섬 A와 B를 연결하는 다리가 중간에 섬 B, 섬 C와 인접한 바다를 지나는 경우 섬 C는 A와 B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샘플들을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1번 섬이 있고 1번 섬이 있고 2번 섬이 있네요. 둘 간에 연결되는 것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A의 총 길이는 4가 되겠죠. 자, 이 2와 3의 연결은 어때요? 2와 3의 연결은 한 칸밖에 안 되잖아요. 이 녀석은 연결할 수가 없죠. 최소 길이 2를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이렇게는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는 4. 자, 1과 3이 연결될 수 있나요? 1과 3. 3개. 1과 4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4개. 4개가 아니라 2개. 그래서 총 길이는 4, 5, 6, 7, 8, 9, 10, 1, 2, 3. 13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요런 거는 연결된 거 아니다. 이렇게 된 거는 연결된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도 연결이고, 오른쪽도 연결이에요. 그렇죠? 모든 섬이 연결됐죠. 하지만, 이쪽에 있는 게 최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안 되는 케이스예요. 다리의 방향이 가다가 휙 꺾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고, 길이가 1인 다리는 없다 그랬고, 이거는 연결된 게 아니죠. 여기
가로 방향으로 됐을 때는 가로의 양 끝에서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세로 방향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다리가 이렇게 크로스 됐을 때는 하나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해서 총 10개가 나온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가로 크기 n, 세로 크기 m이 주어졌을 때 정보가 주어졌고, 맵에는 0과 1이 있는데 0은 바다고 1은 땅이다. 모든 섬을 연결하는 최소값 출력하는 거고, 혹시나 연결이 다 안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위에서 봤던 케이스죠. 이렇게 연결되고, 각각의 연결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럼 몇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연결할 필요가 없구나. 그쵸? 여기 4, 여기 3, 2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되겠네. 그러려면 얘네들이 연결이 되려면 요렇게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4 고 얘는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고, 4 고 요렇게 연결되면 2, 얘는 10.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섬이 하나죠. 얘도 섬이 하나고, 얘도 섬이 하나고, 요렇게 돼 있네요. 섬이 하나, 요렇게 돼 있는 섬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냐면, 자, 이 니은자로 돼 있는 영역과 이 밑에 있는 것은 여기를 생각하면은 연결할 수가 없죠. 근데 어때요? 요렇게 보면은 다리 연결이 되네, 그죠? 두 칸. 자, 그리고 요렇게 둘이 연결될 수 있겠죠? 두 칸. 그리고 또 요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두 칸.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세 칸. 그래서 총 9칸. 연결 성공. 자, 마지막 영역은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블럭은 거리가 1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결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문제는 알겠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제일 처음 풀어봐야 될까요?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풀고 있냐면, 각각 섬들이 이제 구별이 되고 있고, 섬들 간의 거리를 이제 찾아봤어요. 우리는 섬들이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섬들을 구별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섬들이 이렇게 그냥 1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영역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영역 나누고, 요렇게 영역 나누고, 요렇게 영역 나누고, 요렇게 영역 나누고.
그래서 제일 처음 해봐야 될 일은 섬에 처음 해봐야 될 일이 섬의 구분이 필요한 거죠. 섬의 구분은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격자로 돼 있으니까 뻔할 뻔짜. 사방 탐색으로 사방 탐색을 통해서 영역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탐색합니다. 가로 세로 갈 길이 있나 가보고, 있나 가보고, 있나 가보고, 다 발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 탐색하면서 이제 BFS 돌려볼 수 있겠죠. BFS를 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냐면, 이게 쭉 탐색되는 곳을 우리가 하나의 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섬, 그리고 2번 섬, 또 이렇게 3번 섬, 4번 섬,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을 구별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뭘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래에 이제 그림 봐도 알겠지만 이 섬과 이 섬 사이 이제 거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섬과 섬 간의 거리. 밑에 이제 있는 그림을 한번 우리가 참조를 했다면 섬과 섬 간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때는 뭘 조심해 줘야 되냐면 여기 보죠. 여기 니은자로 되어 있는 섬과 니은자로 되어 있는 섬과 맨 밑에 있는 이 1번 섬, 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둘 간의 거리는 얼마냐 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찾는 건 최소값이겠죠. 최소값. 최소값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최소값이긴 한데 1이잖아요. 근데 1보다는 커야 돼. 1은 안 돼. 여기에 보면 2로 연결되면서 다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섬과 섬 간의 거리를 구할 때는 특정 점에서 특정 점까지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고 모든 상황에 있는 점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한번 보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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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서 다른 땅을 발견할 수 있냐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을 찾았다면 그 영역에서 이제 다른 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모든 점에서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점에서 봐서 봤는데 나는 1번인데 1번이 아닌 땅을 만났어. 그럼 여기랑 어때요?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섬 간의 연결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섬 간의 연결을 파악하면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섬 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섬이라는 게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정점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연결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간선을 의미한다 그랬고, 섬 간의 그런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간선의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중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네, 무방향의 가중치 그래프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 것 같냐면
1번 노드, 2번 노드가 있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비용은 얼마다? 4가 된다. 그죠? 1번에서 어디로 또 갈 수 있냐면 3번 갈 수 있네요. 3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은 얼마다? 3이다. 1번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4로도 갈 수 있네요. 4로 갈 수 있는 비용은 2다. 그리고 2에서 4로 갈 수 있죠? 지금 무방향이죠, 다. 무방향이에요, 무방향. 아이고, 어떡하지? 지워. 자, 무향 그래프입니다. 무향 그래프. 자, 2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4원. 됐죠? 3에서 4는 못 가고. 됐죠?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에서 3번 모든 정점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 자, 이런 걸 구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는 min spanning tree라고 하고, 이 MST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프림 또는 크루스칼. 이 방식을 통해서 이걸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총 3개네요. 섬을 구별해 주자. 그리고 섬 간의 연결을 파악해서 그래프를 구성해 주자. 3번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MST를 구해보자. 3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리 만들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쭉 가봅시다. 자, 일단 사방 탐색해야 되니까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이제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최대값을 이용할 텐데 그 최대값으로 사용할 값을 INF라고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프 초기화 변수, 그래프 초기화 값이고요. 그리고 R, 로와 컬럼이 있고, 아일랜드 인덱스라는 녀석은 뭐냐면 섬의 순서, 섬의 인덱스, 섬을 구별할 거라 그랬죠. 구별할 때 사용하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맵은 최초의 값을 입력받을 거, 그리고 그래프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입력을 받고요. 그래서 로와 컬럼 받고 맵에다가 값을 넣는 거 넣으면 되겠고,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는 여기 49번 라인부터 52번 라인처럼 맵을 한번 출력해 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55번 라인에 있는 것처럼 각 섬을 구별해 보고 시작합니다. 섬을 구별할 때 아일랜드 인덱스를 2로 줬는데요. 이 녀석을 1로 주지 않고 0이나 1로 주지 않고 2를 준 이유는 현재 맵에서 사용되는 값이
누가 사용되고 있어요? 0과 1은 이미 사용되고 있죠. 이거 말고 우리가 별도로 서무 번호를 표시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0, 1 말고 그보다 더 큰 걸 써야겠죠. 그래서 2부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로우는 0부터 1까지 쭉 가고, 자, 만약에 어떤 맵이 가지고 있는 값이 1이면, 즉 땅이라면 내가 그 지점을 출발로 해서 BFS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 BFS에서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1인 지점과 연결된 땅들을 다 표시해 주겠죠. 사방 탐색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한 섬 하나가 이제 표시가 끝났다면 인덱스를 증가시켜서 이제 다음 섬 표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BFS 부분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뻔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BFS는 네, 여기네요. 먼저 BFS를 타기 전에 먼저 BFS에 관리할 지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로와 컬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페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BFS가 동작합니다. 자, Q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Q에다가 아까 이제 1인 지점이죠. 1인 지점. 뭐가? 네, 맵, 로와 컬럼이 1인 지점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았죠. 네, 그 점에서 왔고, 네, 맵의 그 값을 원래 1이었는데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뭘로 대체할 거냐면 visited 있죠. 우리가 원래 이제 어떤 지점을 갔는지 안 갔는지 BFS를 타려면 중복되게 안 가려면 visited 배열을 이용하는데 그 역할도 맵 자체에서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2 이상이죠. 그래서 2 이상에 있는 값이 있다면 그 지점은 방문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형적인 BFS네요. 네, Q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쭉 돌면서 맨 앞에 있는 놈 가져와서 사방 탐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NR과 NC가 생겼는데 이 NR과 NC가 맵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아직 1이라면 이게 모르면 뭐라 했어요? 아직 1이라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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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는 게 뭐다? BGTD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방문이라면 비 글씨 연습. 글씨가 제일 어렵네요. 자, 미방문이라면 네, 맵의 그 값을 아일랜드 인덱스로 세팅해주고, 그리고 네, 계속 돈다 라는 거예요. 이진 1은 함수는 네, 로하고 컬럼을 받아서 그 녀석이 0보다 크고 R보다 작고 0보다 크고 C보다 작고, 즉 경계값 안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BFS를 타면 이제 한 영역들이 이제 확보가 됐을 거, 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BFS를 돌았고, BFS를 돌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섬의 그 정보들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점들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된 게 뭐냐면 이제 정점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그래프를 구성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new int의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 인덱스만큼의 크기를 가진 그래프를 구성하고 2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부터 아일랜드까지 쭉 가면서 자, arrays fill 그래프 inf. 네, 그 그래프의 모든 값들을 inf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그래프를 구성하는데 각 선 간의 최단 거리를 찾을 거거든요. 최단 거리. 그렇기 때문에 네, 맥스 값으로 지금 초기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각 선별로 거리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로와 컬럼 쭉 가면서 네, 맵이 가지고 있는 값이 1보다 크다면 이 지점이 무슨 지점들이에요? 이제 섬이라면 섬의 모든 땅에 대해서 서가 되겠죠? 섬 모든 땅에 대해서. 그래서 find next isla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구성해 볼 겁니다. 네, find next island 한번 보죠. 자, find next island에서는 자, 이게 섬인데 이 섬에서 이제 다음 섬까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이 섬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가볼 겁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가보는데 가다가 이제 영역을 벗어나면 그냥 아웃일 거겠죠? 영역을 벗어나면 아웃일 거고 이 지점에서 쭉 가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0이라면 즉 바다라면 쭉 가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지금 1번 섬이라면 1번 섬은 없죠. 이게 2번 섬이라면 네, 3이라는 값을 만날 때까지 쭉 가는 거죠. 3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 거리가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땅을 만났는데 만난 땅이 어디야? 2잖아. 2. 그죠? 2면은 자기 땅이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만 스탑. 그런 식이죠. 또 어떤 케이스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섬인데 이게 4번인데 쭉 가다가 4를 만났어. 근데 이 거리가 할 필요가 얼마야, 이가? 1이야. 거리가 1이야. 그렇죠? 거리가 1이면 이쪽도 가볼 필요가 없는 거라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방 탐색입니다. 네, D가 0부터 D의 스트렝스까지 쭉 가면서 예, 사방으로 가는데 한 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칸부터 해서 쭉 가볼 거예요. 중간에 조건은 여기서는 안 나왔죠? 밑에서 이제 조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탐색을 할 거냐면 네, 그 방향으로 곱하기 L만큼의 거리만큼. 그러니까 한 칸 가보고 두 칸 가보고 세 칸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 거죠. 쭉 해서 일씩 증가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갔던 점이 땅이 is in이라면 영역 안에 있다면 가는 거고 영역 안에 없으면은 그냥 아웃이죠. 예, 브레이크 할 거고. 그리고 맵의 NRNC 값이 0이라면 바다라면 쭉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갈 거고 컨티뉴 하는 거죠. 어, 맵의 값이 베이스라면 이 베이스는 누구였냐면 아까 맵의 R 컬럼 네, 제일 처음에 내가 탐색을 시작한 지점의 값이에요. 그 점이랑 같다면 거기는 우리 영역이라는 거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네, 다른 섬이다. 네, 아니면 다른 섬 3번이나 4번 케이스이죠. 그런데 그 거리가 이제 얼마냐?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게 하나고 이게 둘이거든요. 잠깐만. 음. 하나, 둘에서 새로운 땅을 만나버리면 이건 실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두 칸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 정도 된다면은 이제 우리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몇 번 정점에서 몇 번 정점까지, 이게 정점 번호죠. 정점 번호. 맵에다가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그리고 양방향 무방향 그래프니까 그래프 양쪽으로 넣어주고, 거기 들어가는 값은 아까 우리가 이런 케이스 조심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 이렇게 봤을 때하고 이렇게 봤을 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3이고 이게 2다. 우리가 취해야 될 값은 2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업데이트 되었더라도 최소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mass.min에서 기존에 만약 어떤 그래프 값이 있었냐 그거하고 그럼 이 거리에서 빼기 1한 거하고 최소 값을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프가 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탐색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구해졌다면 역시 앞에 했던 것처럼 86번 라인 그리고 89번 라인 사이에서처럼 그래프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프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뭐 1번 1번은 다 없는데 1번이라고 하네. 2번, 3번, 4번, 뭐 5번 뭐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뭐 2, 뭐 3, 4 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이제 이 정점들을 모두 연결하는 MST를 찾아보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MST 찾아보려고 여기서는 이제 프림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잠깐 프림 가볼까요? 프림. 이것도 뭐 공식처럼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프림. 자, 프림에 들어가서는 자, 우선순위 큐에다가 버텍스라는 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버텍스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버텍스는 자, 어떤 정점에 이르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IDX와 코스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면서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위를 뽑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페어러블을 임플리먼트 받아야 됩니다. 컴페어러블에서 임플리먼트 받을 때 컴페어 투라는 메서드를 구성할 때 내가 비교해 줄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 두 녀석을 비교해서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버텍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프림. 자,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이제 버텍스를 담을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큐를 선언해 놨고요. 그리고 버텍시스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연결 비용과 관련된 섬들의 정보를 관리할 배열이다. 여기 이제 버텍스들이 이제 여러 개가 막 들어갈 텐데 여기 버텍스의 코스트가 아까 있었잖아요. 가중치, 그렇죠? 그 가중치를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최소 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섬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폼은 돕니다. 폼을 가지고 자, I 인덱스가 2부터 시작해서 알랜드 인덱스보다 작을 때까지 I 풀풀 하면서 자, 모든 정도를 다 연결할 건데 시작점 우리는 그 임의의 시작점 우리가 어디로 잡았냐면 인덱스가 2인 점이 이제 출발점인가 봐요. 그 지점에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의 버텍스 가중치는 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점들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을 모조리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이 프림을 쓸 때 최종 목적은 이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우리가 모든 정점들을 다 넣어놨는데
네, 그 정점들이 이 PQ에서 다 탈출해야 돼요. 네, 다 탈출해야 되고 만약에 그 PQ에서 나왔는데 한 정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정점의 가중치가 여전히 INF라면 네, 그 지점은 한 번도 그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안 된 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점이 발견되면 거기는 이제 연결할 수 없는 점이 있던 거죠. 자, 아래쪽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일단 선언해 봤고요. 자, PQ에서 이제 한 녀석을 끄집어냈습니다. 프론트 아까 우리가 현재 누가 나왔을 것 같냐면 가중치가 0인 점이 나왔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2여서 가중치가 0인 점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지점이 나왔고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점을 딱 끄집어냈는데 그 점의 가중치가 여전히 INF라면 거기는 연결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네,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를 그 정점에 가지고 있는 비용을 썸에다가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 가까운 비용으로 이제 나머지 정점들 이 1번 정점과 연결된 지금 점이 1번 정점 아니구나 2번 정점과 연결된 나는 정점들을 쭉 가져와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자 i는 2부터 i가 아일랜드 인덱스부터 작을 때까지 i 뿔뿔하면서 자 버텍시스 배열에다 우리가 모든 점들을 다 넣어놨는데 한 녀석을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라이어티 큐에 대해 물어봐요. 야, 이 차일드 내가 하나 가졌는데 이거 아직도 PQ에서 관리하고 있어? 그럼 아직 탈출 못한 점이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가 자, 연결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냐면 그래프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프에서 프론트 아인덱스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녀석과 그 지점과 이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점과의 비용을 가져와 봤더니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저 그래프에서 가져온 것보다. 그러면은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자, 업데이트 하면서 그냥 오퍼만 해줘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계속 오퍼를 하게 되면은 이 기존에 있는 이 차일드가 들어가 있는 영역은 어때요? 쓸데없이 칸만 차지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미리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PQ에다가 오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쭉 돌겠죠. 쭉 돌고 나서 이제 썸이 결정이 되면 그 썸을 리턴 해주면 끝 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풀이가 전개되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출력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준 17472번 다리 만들기 2라는 거를 풀어봤습니다.